안녕하세요. 박상훈 전문가입니다.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오늘 또 새롭게 또 얘기를 꾸며봤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카카오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음원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엔터주들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이브, SM, JYP 엔터, YG 엔터 이번 주에 한 주간에 5거래일간, 무려 5거래일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은 여름 관련주인데요. 여름 관련주에서 SCD, 이 냉장고, 에어컨 부품을 만드는 SCD, 그리고 태경케미칼, 여름에는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태경케미칼 얘기했는데 무려 그 두 종목이 2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생활 속의 주식 탐구 이야기 속에서 다음 주의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찬홍 전문가고요. 투자 안정과 수익 위주의 투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박자 투자를 통해서 실적, 차트, 수급, 그리고 모멘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투자 판단의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공부하는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판단과 책임은 항상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금요일 시장에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 조금 있다가 미국 시장 왜 급락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장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G7 정상회담이 있었죠. G7 플러스 4개국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일단은 방역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1등, 방역 1등 국가라고 다시 한번 7개국 플러스 4개국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방역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승을 했고요. 또 이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에서 많은 전 세계의 유튜버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도 잘 알려지게 되었고, 또 무엇보다도 K-팝, 이 방역 기간 동안에 집콕 방콕 하면서 이 K-팝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죠. BTS, 블랙핑크, 그리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삼성이 일본 기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삼성전자가, 그리고 LG전자가 한국 기업이었더라.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고요. 또 이제 K-팝 효과 중에서 BTS가 빌보드 3주 1위를 기록을 하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아티스트로 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걸그룹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지만은 또 이번에 이 블랙핑크가 글로벌 시장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런 K-팝, 한류뿐만 아니라 이 K-방역, 국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수출 증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 G7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한국이 코로나 백신, CMO로 통해서 이 코로나 백신의 허브 국가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특히 이제 그 모더나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돼서 세계로 수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 이런 것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결국에는 생산돼서 전 세계에 다시 수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백신 허브가 우리 국가가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원래 세계에서 12위권인데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규모가 9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고요. 또 중요한 거는 3050, 즉 5천만 인구의
국민의 소득이 3만 달러 이렇게 인구 5천만을 넘으면서 3만 달러를 기록하는 나라가 전 세계 7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국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에 봤을 때 한국의 국격이 지금 현재 올라갔다. 그래서 수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향후에 우리 시장이 좀 더 세계 시장에서 우뚝 서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가 결국에는 강세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지금 문제인데요. 미국 시장이 금요일 시장에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1.58 그리고 나스닥이 마이너스 0.92 그리고 S&P 500이 마이너스 1.31 보통 보면은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이면서 일단은 월요일 시장 우리 시장 한번 변동성이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연준의 제임스 블라드 위원이 원래는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예상을 했지만 이 블라드 위원이 2022년에 첫 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발작을 일으키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미국 시장이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 날이 겹치면서 하락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미국의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또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합이 되면서 미국 시장 변동성 확대되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을 지켜봤을 때 체크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안화 환율도 보셔야 되고요. 또 원화 환율, 그리고 대만의 각권지수, 그리고 중국 증시,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위안화 환율이 지금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 흐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상세가 되면서 위안화가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간단히 보면은 지금 환율이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또 이제 원화도 환율이 일단은 1130원을 일단은 돌파했다는 부분, 원달러 환율이요. 그 부분이 조금 예를 들어서 1135원을 다시 재돌파한다면은 일단은 원화 약세가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은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대만의 각권지수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중화학공업, 건설, 조선, 철강, 화학 이쪽을 빼고 IT 섹터는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각권지수 아직 견조하지만은 월요일 시장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면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IT 섹터 하방 압력을 받게 하는 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증시 아직은 견조하지만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세계 시장에서 조금 도태되고 있고 지금 배제되고 있는 분위기가 좀 보이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중국 시장도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수익률 게임에 좋은 지금 코스닥 시장을 연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지금 코스닥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코스닥 시장의 연속된 강세 흐름, 상거래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는 것은 이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단기 수익률을 위한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그쪽으로 유입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지
코스닥에서 개별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치 테마주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정책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시장 특징은 경협주들이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개별 이슈나 테마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지수가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거나 지수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은 개별 이슈, 개별 테마 종목이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백신 접종 확대가 되고 있죠. 네,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 체크하면서 테이퍼링과 조기 테이퍼링과 조기 금리 인상 이런 쪽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 아무래도 유동성이 축소되면은 네, 글로벌의 신흥국 자금이 좀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신흥국 시장에서 좀 대형주들이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을 또 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그러면 다음 주에 어디까지를 봐야 될지,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펜을 한번 보면은, 자, 요쪽인데 지금 이 라인 중에서 여러분 3000,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3200포인트 이 하단을 테스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중간 마디가 3250포인트였습니다. 네, 50포인트였고, 이번에는 만약에 3200포인트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3185까지 살짝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200포인트 여기 밀리면 3185포인트 그 라인 지지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 지수 관련주,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이 좋았던 이유는 바이오 섹터, 2차전지, 소재 쪽, 그리고 시종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게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좋았는데요. 이제 다음 주는 이 지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 상승이 이어지는지 한번 좀 계속해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만약에 다음 주에 코스닥 시장에서 지수 관련주들이 특히 바이오 섹터가 좀 조정을 보인다면은 개별 종목들, 경협주나 그리고 또 그동안 이제 정치 테마주나 정책주들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다음 주에 좀 흔들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인 시장의 투자 심리 악화, 네, 요로해서 요 코인 시장의 자금들이 코스닥 시장에 일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저번 주의 주인공은 네이버하고 카카오입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지만 네이버 다음 주에 네이버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네이버에 관련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테이퍼링 현실화 전망 아까 있다고 했죠. 조기 테이퍼링, 조기 금리 인상, 이와 함께 달러의 강세, 위안화 약세, 그리고 원화 약세, 이런 부분 계속 체크하시고요. 저는 이제 유가의 동향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크게 꺾이지 않는 한 우리 증시가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우리 증시가 또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의 동향도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또 예비치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 시장에서 PMI 예비치가 발표가 너무 잘 나오면은 안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PMI 구매자 관리 지수가 낮게 나오면은 테이퍼링 얘기도 살짝 주춤하겠죠. 자, 현재 통화정책이 조기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조기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중에서
일단은 상품 가격이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품 가격 약세 흐름, 네, 철강주 요즘에 약하죠. 네, 그 다음에 뭐 화학주도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강주의 약세 흐름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제 성장주 쪽으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바이오 이런 섹터가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철강주 급락 흐름, 그리고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철강주 약세 흐름, 구리 관련주들도 약했고 또 철강주도 많이 약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의 원자재 시장이 개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면서 철강주들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물론 이제 저는 철강주 투자 부분을 조금 천천히 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주 투자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셔라. 아직은 철강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 또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기관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마 장중에 7% 넘게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부분,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지금 이제 이런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대규모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면은 주가에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물량 부담이 있으면은 좀처럼 뚫고 올라가기 힘드니까요. 그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가 주인공이었단 말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SM 지분 인수하고요,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 표면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SM 지분 인수에 따른 음원시장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상장 기대감,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자, 또 통신장비 업종, 5G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이제 중국이 이 세계 시장에서 배제가 되면서 G7 서방 G7 국가에 배제되면서 결론은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5G 통신망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화웨이 장비가 유럽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필두로 해서 화웨이 장비를 밀어내고 어디를 선택을 해줬냐? 삼성, 에릭슨, 노키아, 이 세 개의 통신장비 회사들한테 물량을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5G 장비 쪽에 새로운 오더를 땄기 때문에 국내 5G 통신장비 업체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저번 주에 이틀 연속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아직 좀 다음 주를 좀 더 지켜보자 얘기를 하고 싶고요. 다음번에는 또 5G에 관련된 얘기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G 관련주들, 이런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 여러분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렸던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 이로 인해서 두 회사의 증시, 주가의 상승 부분을 체크해 드렸는데요. 역시 한 주 동안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로 경쟁하면서 일단은 카카오가 먼저 승리를 했습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 드라마 콘텐츠, 그리고 이 전자결제,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이 모든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경쟁이 치열한 곳은 음원 시장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음원 시장을 놓고 K-팝, 한류에 누가 승자가 되냐, 이런 부분을 경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까지는 네이버, YG 엔터, 그리고 하이브, 이렇게 해서 삼각동맹을 맺으면서 네이버가 일단은 승기를 잡았지만, 카카오가 SM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은 이 음원 시장에서 2위로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와 카카오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음원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엔터주들, BTS의 하이브, 블랙핑크의 YG 엔터,
그리고 뭐 샤이니 뭐 아시다시피 예전에 소녀시대,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소녀시대, 네, 그리고 뭐 샤이니도 있고 굉장히 그 SM은 음원의 2위고 음원의 절대 강자인데, 그리고 또 JYP 엔터, 이렇게 그 엔터주들이 향후에 네이버와 카카오 경쟁이 있어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류,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K-팝 수요가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다시 보셔야 되고, 백신이 접종이 되면은, 네, 백신이 접종이 하반기에 확대되면은 온라인 콘서트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나 팬사인회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온라인에서 매출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까지 확대가 되면은 이게 기존 매출에서 한 번 더 퀀텀 점프하기 때문에 실적 업사이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엔터주들, 만약에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면은 일단 모멘텀이 살짝 사라지지만 결국에는 조정이 나와도 하반기 정도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엔터주들은 계속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엔터주의 동향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는 SM을 인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JYP 엔터는 이번에 트와이스가 새 앨범, 뭐 여름 퀸이잖아요. 여름마다 이제 트와이스가 신곡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트와이스가 여름 컴백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엔터주 상승 어디까지 갈까요? 네. 아무튼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엔터주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얘기해드리고, 하이브가 15% 상승을 했고요. YG 엔터가 무려 10%, 네, 10%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SM이 15%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관련주 말씀을 드렸는데, SCD가 뭐 에어컨 부품, 그리고 냉장고 부품, 여름에 많이 필요한 그런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가전제품의 부품의 강자가 SCD인데 무려 24.82%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태경케미칼, 드라이아이스를 생산을 하는데, 여름 되면은 뭐 백신도 여러분 콜드체인에서 백신에다가 또 드라이아이스 채워서 이동해야죠. 또 중요한 거는 또 여름에 이 드라이아이스 수요가 택배 신선식품 수요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이 드라이아이스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케미칼이 드라이아이스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태경케미칼은 단순히 여름 관련주만 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액체 탄산을 생산을 합니다. 반도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액체 탄산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태경케미칼이 만들기 때문에 실적은 점진적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네, 한 주 동안 29%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수요일 말씀을 드렸는데, 수요일날 2차전지 배터리 팩, 네, 부품을 만드는 신성 델타테크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무려 8% 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는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가 여러 B2B 여러 사업을 합니다. 아기 유아용 전동차나 그 다음에 자전거 이런 거 판매도 하지만, 최근에 2차전지 부품 사업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17%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한 가지 신성 델타테크는 범 LG가입니다. 네, 그래서 LG전자의 가전제품의 부품도 생산하고 있고요. 또 LG에너지 솔루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팩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와의 협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는 계속해서 종목의 상승이 꺾이지 않는 한 우상향한다면은 신성 델타테크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합니다. 다음 주 주요 경제지표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일 날 한국의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2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일 날 6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소비자 동향
조사를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소비가 살아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일 날 금요일 날에는 이제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가 발표되는데 기업들의 이제 수출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이제 지표로 나타내지니까 기업 실사지수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 자 6월 19일 이번 주 오늘 이번 주 토요일인데 이때 지금 현재 뉴스 중에 하나가 발표된 게 있습니다. 중국의 2025년 원래는 지금 현재 최근에 중국이 두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세자녀까지 허용하는 것을 허용이 되었는데 이제 2025년에는요 산하 제한을 아예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니네 낳고 싶은 대로 낳아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국의 산하 제한이 전면 해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출산 관련주들 그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6월 19일 뉴스입니다. 6월 19일 뉴스에서 2025년 산하 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이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잠시 뒤에 출산 관련주들 제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6월 19일 날 여기 보시면은 6월 19일 새벽에 나온 뉴스인데 2025년까지 산하 제한이 폐지된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주 이렇게 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미국 시장 영향으로 국내 지수 관련주들이 일단은 좀 약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섹터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4% 넘게 하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다음 주는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개발하락으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섹터는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2분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수가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고 또는 지지부진하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2분기 실적주 7월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7월 달에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을 미리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가치주들, 지금 PBR 1배 미만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소형주 섹터에서는 PBR 1배 미만 저평가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횡보하다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가 분명히 이런 가치주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변동성 장세. 다음 주에 변동성 장세입니다. 하락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테마,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강세가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테마나 이슈가 있는 종목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다음 주에 저는 하단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185에서 3200포인트 여기 하단인데 이거 깨지면 안 됩니다. 깨지면 또 추가적인 급락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하단 3185에서 3200포인트 지지하는지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일부터 이슈가 있습니다. 자, 21일부터 부산의 유흥시설, 식당 영업 제한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자정까지 있던 제한도 모두 풀리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인천 지역도 역시 21일부터 사적 모임, 6인 허용. 그동안 여러분들 음식점에서 여러 명 모여서 소주 한 잔 먹기 힘들었죠. 이제 그 사적 모임이 해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음식료 프랜차이즈 관련주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료 하면은 같이 모이면 소주 한 잔 하겠죠. 그러면 하이트 진로 이런 주류 관련주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프랜차이즈 외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야외 활동하면서 통닭이나 치킨을 사가지 않겠습니까? 또 여름하면 치맥이기 때문에 이런 닭 관련주들 거기에다가 또 예를 들어서 교촌 F&B 이런 것들 그리고 맘스터치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트진로, 교촌 F&B, 맘스터치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네이버 게임이 오프닝을 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해서 네이버가 또 이 오프닝 테스트를 또 네이버 게임에서 오프닝 테스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 오프닝 테스트가 아니라 오프닝 페스티벌입니다. 오프닝 페스티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많은 게임 회사들이 또 이런 부분에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게임의 오프닝 페스티벌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죠. 자, 네이버 및 네이버 관련 게임주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 일단 NC소프트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속 동향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NC소프트의 그 리니지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니지 플러스 아저씨, 리니지를 이용하는 이 유저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리니지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 자, NC소프트를 먹여 살리는 게임이 뭔가요? 그렇죠. 리니지죠. 그런데 그 리니지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영향이고요. 또 실적이 안 좋으면은 기업의 주가는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항상 안 좋은 회사가 있으면 또 좋아지는 회사가 있죠. 자, 그동안 오랫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넷마블. 네, 넷마블. 자, 넷마블은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제2의 나라라는 그 게임이 한때는 구글 1위까지 올라섰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구글 1위는 다시 리니지지만은 최근에 이 제2의 나라의 엄청난 상승세로 인해서 넷마블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의 왕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NC소프트가 왕자의 자리를 지켰지만 넷마블이 지금 추격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게임 회사 내에서 게임 섹터 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역할을 하는 게 NC소프트하고 넷마블입니다. 자, 게임의 네이버와 카카오 두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미국의 공을 넘긴 북한, 네, 성김 대불 특별 대사가 지금 방한을 해서요. 24일까지 19일부터 23일까지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데는 뭐 24일까지 방한한다고 일정이 살짝 미뤄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은 19일에서 23일까지 방한을 한다. 즉, 그 얘기는 경협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들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 하나하나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이 성김 특별대사인데 우리나라에 방한했기 때문에 대북 정책에 대한 발언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경협주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또 대북주라고 하시죠. 네, 그래서 경협주, 즉 대북주들을 다음 주에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협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23일 날 안성시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있습니다. 일자리 박람회가.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들 그동안 제가 많이 얘기해드렸죠. 네, 뭐 위주코프, 애니 능률부터 해서 에스코넥, 뭐 그다음에 윌비스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만약 일자리 관련주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은 자세한 부분은 제 회원 방송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략 방법이요. 자, 23일 날 넷플릭스 아시죠? 네, 네,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왜 안 써지네요? 자, 넷플릭스에서 킹덤 3 시즌 3인 아신전을 공개를 합니다. 언제? 23일 날. 자, 이 킹덤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시즌 1과 시즌 2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그때 그 킹덤을 만든 회사가 A스토리였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킹덤의 시즌 3 격인 아신전은 네, 전지현주연입니다. 네, 전지현주연인데 지금 현재 굉장히 뭐 재밌을 거라는 예상이 있는데 이 아신전을
어디에서 만들었냐? 에이스토리가 아니라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토리보다는 이번에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네, 발음이 안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에이스토리 네, 일단은 시즌 3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시즌 1, 2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이스토리 한번 또 체크를 하는데 일단은 시장의 관심은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공략 방법은 제가 회원방송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24일 날 여러분 대한민국 동행 세일 쇼핑주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전자결제주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요. 네, 6월 24일부터 11일까지 무려 18일간. 네, 그러니까 지금 쇼핑을 좀 소비를 좀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온라인 쇼핑 회사들하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이마트부터 해서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들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동행 세일을 하면서 24일 날 동행 세일을 하면서 온라인 쇼핑몰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쇼핑이 활발하게 돼요. 그러면은 어디가 수혜를 볼까요? 그렇죠. 전자결제주. 네, 전자결제주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28곳, 그 TV 홈쇼핑, T커머스 12곳, 네, 라이브 커머스 10곳.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온라인 쇼핑 운영하는 모든 업체들이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네, 저는 전자결제주를 관심 있게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25일날 드디어 3년 만에 대우건설이 본 입찰, 네, 대우건설을 매각하려고 본 입찰을 붙입니다. 어느 기업이 대우건설을 인수할지,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되면 시너지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우건설 주가의 흐름도 한번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일단은 뽑아본 섹터가 다음 주에 봐야 될 것 경영주에서 신원, 자화전자, 현대로템, 네, 현대로템 저번에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많이 상승을 했죠. 부산산업, 네, 이거는 저희 단골 손님이었는데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입니다. 현대엘리베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네, 노후 승강기 교체 수요가 있고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가장 수혜를 보는 섹터가 이 승강기 섹터다. 그러면서 현대엘리베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텍, 지금 북한의 그 남북 경협에서 특히 북한에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농업적, 인도적 차원에서 농업 부분을 식량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식량과 식량과 백신. 네, 이번에 만약에 북한에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은 식량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량 부분에서 관련주 아시아텍, 최근에 아시아텍 무상증자까지 해서 주가의 탄력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경농, 아시아종묘, 조비, 농우바이오. 그래서 농업주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5년 산하 제한이 전면 해제가 될 전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이제 대선 전초전이 있는데 많은 대선 후보들 중에서 분명히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네, 일자리, 주택, 출산. 이게 바로 정책주가 되는 겁니다. 정책주. 자, 정책주 중에서 다음 주는 출산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도 산하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또 우리 대선 후보들이 지금 출산율이 내전이 일어난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꼴등입니다. 꼴등. 전쟁을 하고 총 쏘고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보다 출산율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정책이 분명히 출산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출산 관련주 보시고요. 이 출산 관련주 3위각기, 오로라,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네오팜, 애니 능률, 웅진 싱크빅, 요게 대표적인 출산 관련주니까요. 이런 부분은 계속 체크해 주시고, 자, 정치 테마주, 정책주 포함입니다. 정치 테마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움직임을 보면
그동안 많이 알려져 있던 뭐 인물주나 정치 테마주들 움직임이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새로운 정치 테마주를 그리고 새로운 정책주를 발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저희 회원 방송에 오시면은 네, 그런 종목들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경제TV 와우넷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 고객센터는 1599-0700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다음 주 전략 그리고 다음 주 꼭 봐야 될 종목들, 섹터 이렇게 한번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번, 이 방송,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저번 주처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고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